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월 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먼저 어제 여러분들이 뜨겁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다. 더민주혁신회의 당장 해체하라. 이렇게 1인 1표 반대하고 당원 합당 반대하는 당대당 합당 반대하고 사사건건 대표의 난사를 하는 더민주 전국역시 개파 총선을 위해서라도 저기 당장 해체하라. 이 서명이 아직 24시간 안 됐죠. 어제 저희가 한 12시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무려 6천 명의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1만 명을 목표로 권리당원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권리당원 1만 명을 목표로 해갖고 월요일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민주당에게 저희가 그 자료를 넘겨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 정론관에서 하는 이유는 일단은 언론 보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뿌릴 거니까 국회 정론관에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주면 저희가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당원 개무시하는 찐명파리들과 더민주혁신회의 당장 해체하라. 두 번째, 정청래 대표를 당원들이 응원하는 진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심오한 얘기들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 연일 지금 합당 가지고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당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예, 또 언년이의 만행 시즌2. 네, 꼬나본 오늘 눈에도 이걸 뭐라 그러죠? 마스카라라고 하네요. 우리 이게 집중 분석을 해보면 마스카라도 하시고 연일 당대표를 꼬나보는 꼬나보는 이현주, 외면하는 정청래, 꼬나보는 이현주, 외면하는 정청래. 오늘 최고위원이 참 깜도 안 되는 게 수석 최고위원회였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이현주와 강덕구 얘기부터 할까요? 네. 얼마 전에 문자 폭탄 14,000통 맞으셨다고 징징거리던, 저도 개인 생활이 있는 겁니다. 새벽에도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의원이 말도 못합니까? 저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입니다. 징징대던 강덕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갖고 14,000통을 맞았던 강덕구가 이제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는지 오늘은 소나무당과 합치자, 나무랑 합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연길송 환영한다. 여러분들, 제가 송영길에 관해서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판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저는 송영길 대표 시절에 제발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하고 민주당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송영길은 제가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게 있어요. 당대표를 할 때 정신이 딴 데가 있더라고요. 당대표를 할 때 당대표의 역할이나 개혁이나 이런 건 딴 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대선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재명 대신 대선을 꿈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옆에서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로. 이래서 송영길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아낌없이 주는 척,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고 현재 당대표 되고 그러면서 대권을 차지했죠. 근데 그때 제가 언론개혁하고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2달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두 달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했어요.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당대표가 다 있지? 내가 알던 송영길이 맞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예,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강덕구 의원님, 소나무당과도 합치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소나무당과 합치자는 것 어떤 분이랑 상의하셨나요? 당원들에게 물었나요? 대표에게 물었나요? 왜 본인은 합당이나 합치자는 것을 단독으로, 이것도 강덕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은 마음대로 제안하고 의견을 내도 되고, 당대표는 제안하고 사과하고 토론하자 그러고 전당원에게 투표 붙이자고 해도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이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소나무? 이런 당이랑은요 합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합당입니까? 의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변희재, 최대집, 극우들 끌어다가 정유라, 손혜원 이런 자들 끌어다가 만들고 희덕거린 정당, 밖에서 민주당 난사하는 송영길 대표, 아직도 정청래 대표 엄청나게 욕하고 있잖아요. 이런 당이랑은 합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송영길 외에 이 당에 뭐가 있나요? 민주당 들어오고 싶으면 당원들에게 싹싹 빌고 복당이라고 하는 거죠. 복당 신청하면 돼요. 복당. 그쵸?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이럴 때는 합당이라는 쓴 게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으면 복당 신청하시고, 민주당에서 복당 신청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겁니다. 뭐가 가진 게 있다고 합당을 합니까? 왜? 이제 민주당 당원들 극우화 시키려고? 최대집, 변희재, 정유라랑 희덕 껄껄 거리던 저 당 관계자들을 민주당에 끌어들이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진보가 아무리 막 나가고 바닥을 기어도 선이 있는 거야. 송영길은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억울하고 검찰에 의해서 돈봉투 사건이 부풀려지고 거기까지 송영길은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본인이 감내하고 싸워서 이겨갖고 돌아오는 게 기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그런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 소나무당, 이 소나무 이름도 손혜원 씨가 지은 거죠. 개인적으로 친한 손혜원과 친한 변희재 끌어들이고, 거기에 변희재랑 친한 극우 최대집 끌어들이고 정유라랑 인터뷰하고. 강덕구 의원님 정신 좀 차리세요. 소나무당이랑 합당이라뇨. 그냥 송영길 씨가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으면요 그냥 복당 신청하면 돼요. 그럼 왜 송영길은 강덕구 이런 자들과 함께 이런 복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합당을 노리냐? 정청래 대표는 절대 송영길을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송영길이 그간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찐명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아군이라도 데리고 와서 정청래에게 난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찐명파리들이. 그래서 깜도 안 되는 송영길과 합당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세요? 당원들이 송영길을 일부가 좋아할 수 있죠. 녹취에도 나오죠.
정유라한테 1,000만 원 줬다, 돈 오갔다, 최순실이 억울한 면이 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거. 정신 나간 상태인 정유라한테 후원금 주고 최순실이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녹취가 까졌던 사람이에요. 송영길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사고만 치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송영길이 들어와 갖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초선들이나 외곽 조직이기 때문에 송영길과 함께 정청래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송영길도 이해타산이 딱 맞죠. 자기가 복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청래의 연임을 막아야 되니까. 왜 조국은 되고, 아니 이런 거 삭제하지 마세요. 뇌 정화시켜 줄게요. 왜 조국은 되고 송영길은 안 되냐? 조국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억울하면 의석 갖고 오세요. 그래, 해숙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송영길이 안 되는 거는요. 송영길은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판결이 현재 2심 진행 중이에요. 해숙씨 제 말 잘 드세요. 조국은 죗값을 치렀어요. 조국은 죗값을 치렀고요. 국회의원 12석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많아갖고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12석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엿먹으라고 깽판을 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지율 좀 나오는 정당이랑 합당을 해야지. 1%도 안 나오는 정당이 무슨 합당이냐고. 안 그래요? 아니 지지율이 내가 당 만들어도 저기보다 많이 나와. 0. 몇 이런 정당이랑 무슨 합당 소리가 나오냐고. 응? 좀 정신들을 차려. 응? 해숙씨, 조국은 되고 송영길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국은 지난 선거에서 3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는 당원들은요 과거에 다 민주당 당원들이었어요.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인지 뭔지도 몰라요. 응? 저 당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스카이필름이 지금 조국혁신당 당원인데 저분은 과거에 다 민주당 당원들이었던 분이에요. 어디서 비교를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기괴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찐명파리 기득권들이 숨기고 싶었는데 이번에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랬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또 심오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부 여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채팅을 보니까 이 방은 반명방인가요? 그래 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찐명파리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이재명을 위하는 단체인데 왜 해체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반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 방송,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마음보다, 그때의 마음에 보다 더 크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저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이 심층분석을 오래 하고 시민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명파리 의원들이 당원 투표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굴러가는 줄 아세요? 왜 그리고 찐명파리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데가 저를 비롯해서,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민주 혁신회의의 위험성을 알려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제 밤에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이재명 잘못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지지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찐명파리 의원들을 따로 보더라고. 그쵸? 그게 되게 신기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 친명이야? 아니야? 그게 끝이었어. 당대표 시절에는. 그쵸? 옛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이 사람이 친명이냐 반명이냐만 봤어. 그래서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명 의원들은 무조건 오케이를 해줬어. 왜? 이재명 그 당시에 당대표 시절에 당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야. 그럼 뭐죠?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는 이재명은 싸워야 되는 존재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친명이냐 반명이냐를 따졌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시절에는 싸워야 되는 자리였던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싸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야. 싸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은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친명이라고 하면 전부 무한 지원을 해줬어. 이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는지, 이 사람 어디 출신인지. 사실 지금 찐명 타령하는 애들, 의원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어.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지만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원을 해줬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였으니까.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당원들의 생각은 달라요. 뭐냐? 이재명을 진짜 위하는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이제 의무감을 갖는 거지. 민주당의 진짜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결국은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대표 시절에 응원했던 찐명파리들이 부담이 되는 거지.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찐명파리 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개혁을 하고 당내 민주화 당원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찐명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은 열심히 국힘당과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당권 투쟁을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 볼 때 그러죠? 당대표 시절에는 지키고 잘못하면 또 이상한 친문 그룹들에게 날아갈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친명하면 무조건 응원을 해줬다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럼 만들면 뭐야? 성공시켜야 돼. 성공을 위해서는 눈에 찐명파리가 거부감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저 찐명 과거에 내가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한준호야. 한준호는 과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참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옆에서 참 듬직했죠. 응? 그때는 되게 듬직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개선장군 같이 개국공신 같이 뭐 끼리끼리 모여갖고 민주당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민주당 하면 진짜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늘 욕을 하면서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물갈이를 했는데 이것들이 하라는 개혁과 국힘당과 싸우라는 건 안 하고 지금 하는 짓들이 당대표 끌어내려고 하고 당원들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던 게 여러분들 우리가 수박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자고. 우리가 여태까지 수박 하면 친문 수박 이게 가장 떠올리죠. 그것 아닙니다. 수박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예요. 민주당의 수박의 개념을 저는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친문 세력들은 사실 민주당에서 활개를 치지도 못하고 친문 세력은 없어요. 자꾸 친문 세력 하는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친문 세력들이 남아있고 이 부의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친명이 된 거예요. 지금 친문 수박이라는 말은 이제 다 지난 총선에서 날아가고 몇몇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싸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박이라는 개념은요,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왜 수박이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하라는 사법개혁 안 하고 검찰개혁 안 하고 언론개혁 제대로 안 해서 수박이죠. 이 찐명파리들이 결국은 수박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수박은 친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찐명파리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인 1표제가 민주당의 개혁을 이끄는 일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금 1인 1표제, 여러분들 내가 어제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6대4 정도로 나왔잖아요. 317명 찬성에 208명인가 9명 반대했어요. 이 숫자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08명의 중앙위원이 당원들을 얼마나 개무시하면 1인 1표제를 반대합니다. 응? 깜짝 놀랐습니다. 1인 1표제는 해야 된다 입으로만 까고 반개혁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이게 여러분들 반대한 일인가요? 어? 아야, 민주당 큰일이다. 이 208명들이 결국은 야, 얘네들이 이제 기득권 정치, 패거리 정치 하려고, 이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원외도 중앙위원들이 있으니까 이지랄을 했구나. 야, 민주당의 수박 정리하면 개혁정당이 될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더 심해졌구나. 이게 얼마나 당원들의 찬성률이 80%가 넘는, 제가 깜짝 놀란 그거예요. 1인 1표제 찬성률이 여러분들 80%가 넘어요. 1인 1표제 찬성률이 80%가 넘는 것을 중앙이 204명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203명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응? 이게 말이냐고. 야, 얘네들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왜 친명파리 하는 애들이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과거에 여러분들 지금 친명하는 인간들 보시면 얘네가 무슨 개혁 세력이 없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전부 이름 날리고 빼치단 놈들이에요. 어? 정성호가 과거에 개혁 세력이었어요? 김영진이 민주당에 있을 때 개혁 세력이었어요? 천만에. 그냥 민주당에 있을 땐 반개혁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에 늘 비주류로 있던 이 반개혁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나서 우리가 어거지로 그냥 개혁 세력인 척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나 이런 애들, 찐명파리 하는 애들을 왜 청와대 가까이 못 오게 하냐.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합친 건 맞지만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정말 맞죠? 얘네들은 언제 개혁적인 적 있었어? 박찬대 2016년부터 정치했는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박찬대가 뭐 하나 투쟁하고 그런 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7인회 중에 김영진이라는 애, 김영진이가 뭐 투쟁하거나 김영진이 개혁적인 거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응? 그냥 나중에 당내 기반이 약했던, 그리고 당원들에게 인기 많은 이재명 대통령 돕는다 그러면서 어중이 떠중이 다 줄 쓴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당내 친문 그룹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귀할 때죠. 다 받아준 거죠. 응? 다 받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의 스펙트럼은 가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나가는 큰 당원들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왼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세종 대왕의 가오가 세 줄 이상 쓰지 마라. 세종이 아니라 세 줄 이상 쓰지 마라.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당원들은 가장 개혁적인 당원들이었던 거예요. 왼쪽에서. 그래서 제일 전방에서 검찰개혁을 외쳤고 사법개혁을 외쳤고 당내 민주화를 외쳤고 당내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제 말 맞죠?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당원들이 검찰개혁하라 그래갖고 민주당을 움직이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그래갖고 민주당을 움직이고 언론개혁하라 그래갖고 민주당이 언론특위를 만들고 사법개혁하라 그래갖고 사법특위를 만들고 민주당은 사실상 예전부터 당원들이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의 요구,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응? 민주당 당원들은 진짜 똑똑해요. 오래된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또다시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당대표를 흔들고, 전 단순히 당대표를 흔들어서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청래가 1인 1표제 하자는 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건지,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자고 하는 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명분에서 정청래가 이겨요. 그리고 똑바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청래가 본인을 위해서 합당을 한다? 그 다음에 왜 이 시기에 합당을 얘기해서 시끄럽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던져서 시끄럽고 정청래가 합당을 제안해서 시끄럽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정청래는 대표로서 당연히 당대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던진 것이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거예요.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한 것은 찐명파리들 아니에요? 그냥 토론하고 전당원 투표로 물어보고 하면 될 것을, 이미 1인 1표제는 12월이면 끝나고 잠잠해져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건데 누가 시끄럽게 했습니까? 응? 누가 시끄럽게 했어요? 최고위에서 난리치는 언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대표 공격하는 강듣고 이런 애들이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언론에 기사감 주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합당을 제안하고 나서 독선적으로 했나요? 한 명 한 명들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당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요. 그 전당원 투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각 단위의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뭘 그냥 명분도 없고 그냥 정청래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당의 명분이 없고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채팅창에, 왜 정청래는 이 시기에 합당을 던져서 시끄럽게 하냐. 이건 시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당대표가 합당 제안하고 그 합당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 결국 당원 주권 시대잖아요. 당원들에게 투표로 의사를 묻자, 찬다. 그럼 끝날 일입니다. 연일 정청래가 연임을 위해서 합당을 하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이현주가 오늘 그랬죠.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밀어주기 위해서 정청래가 합당을 추진한다. 딱 이현주 수준의 생각이에요. 정치인은요,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합당을 하거나 정치적 시도를 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현주 의원님, 차라리 정청래가 본인이 대권 나가기 위해서 합당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정청래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정청래 의원이 무슨 조국에게 빚이 있고 조국에게
팬이고 그래서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밉니까?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 오랫동안 국힘당 계시다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당원들이 대권 후보 정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을 생각할 때는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같은 동지, 억울한 분,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분, 거기까지예요. 제 말 맞죠? 누구보다도 저는 조국 장관 지키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민주당 당원들 올 땐 조국은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민주당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저렇게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체가 나중에 민주당이 멀리 봤을 때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분명히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오든 안 나오든 민주당 대선에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조국은 이현주가 얘기하는 것 같이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온다라고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밀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민주당은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면 조국은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조국이 밖에서 이번에는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번이야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조국 후보가 양보를 하고 조국 혁신당이 양보를 했지만 감옥에 있어도 못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다음 대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해갖고 민주당 엿먹어라 그래갖고 응? 조국이 대선에 등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랫동안 전통 민주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으로서 조국은 형제 정당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한마디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이현주 의원님 같이 정청래가 조국을 밀어준다라고 정청래가 밀어주고 누가 밀어주고 민주당 당원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조국은 현재까지는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할 땐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응?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할 때 조국은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는 완전 민주당 사람으로 인정을 할 때 이제 조국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조국도 어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말을 왜 제가 이렇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면요. 대권은요. 정치인이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들이 불러내고 당원들이 저 사람 어때라는 제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급격하게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응? 이현주 당신 같은 사람이 나는 다음 대통령 후보 박찬대야. 당신이 박찬대를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신 생각인 거야. 당원들은 생각하지 않아. 응?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 것도 민주당이 아니야. 국민들이었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을 풀어달라고 정치 안 한다는 문재인을 불러냈던 거야. 생각이 잘못됐죠. 국힘당에 오랫동안 계셨던 이 국힘의 DNA가 만연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 생각은 권난동이나 장제원이나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는 걸 옆에서 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은 정치인들이 밀어주면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이게 국힘당 사상이에요. 국힘당은 일부 정치인들이 얘 대통령 후보로 밀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정당이에요. 그게 윤석열이에요. 민주당은 다릅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자꾸 국힘당과 혼동을 하시는데 아무리 정청래가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밀고 싶어도요. 당원들이 찬성해주지 않으면요. 조국은 대권 후보 근처도 못 가요.
국힘당의 생각을 민주당에 갖고 발설을 하니까 당원들이 황당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응?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응?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문재인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도 사실상 대통령 나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랑 경선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동연, 김경수. 정치 누가 더 오래 했어요? 김경수가 제일 오래 했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 방송밖에 없죠.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지난 대선에 3명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은 나이는 어리지만 김경수가 제일 많아요.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 뿐이에요. 왜 사람들은 김경수가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을까요? 응? 사람들이 볼 땐 김경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미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만약에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김경수를 대권 후보라고 밀라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당내 경선이 있는 거니까.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게 아무리 정치인들이 누구를 대권 후보로 밀어도요. 결국은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립니다. 국힘당과 달라요. 국힘당의 그 극우들 같이 생각 없이 누가 얘 뽑아라 그러면 거기 쪼르륵 가갖고 윤석열 뽑아주고 홍준표 떨어지는 일 없어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조국 대통령 만들기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대꾸를 해주죠. 어? 민주당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을 조국이 민주당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리턴 오브 킹 그러면서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아픈 그냥 안 된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다가 희생된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그냥 민주당이 더 세 보이고 합쳐지는 느낌인 거예요.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왕의 귀환이죠.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다음에 이현주 씨 또 이 망발을 하나씩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로 충분하다. 이게 가장 위험한 소리예요. 이현주가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로 충분하고 교섭단체를 완화를 시키자. 한마디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원내 교섭단체를 열속으로 완화시켜갖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래요. 이 말의 모순이 뭐냐면 이현주의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로 충분하다는 거는요. 이 모순이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면요. 선거 연대라는 게 뭡니까?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양보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선거 연대가 힘드냐면요. 어느 지역을 양보하고 어느 지역을 사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의 후보는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은 지도부가 이쪽은 조국에게 줘야 된다라고 조국 혁신당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남 광주시장을 민주당에서 지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충청도 그러니까 어디 군수 자리를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 지역을 조국혁신당 양보 지역이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선거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응? 선거가 시끄러워지고 그럼 민주당이 양보를 여기를 했어요. 그럼 딴 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 먹고 3개는 줘야 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연대라는 말은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는요.
우리가 양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정신 나갔나요? 무조건 민주당에게 다 양보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차라리 선거 전에 합당을 해갖고 공정한 경선을 하면 민주당이 유리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6.3 지방선거 전에 3월달 안에 합당을 해갖고 그냥 혁신당도 이번 지방선거 나가고 싶으면 나와서 같이 민주당 후보랑 자연스럽게 경선하면 이기면 나가는 거고 떨어지면 나가는 거, 그냥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유리합니까? 뭐하러 선거 연대, 그럼 이현주 씨,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 안 한다는 방법 있어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조국혁신당이 수틀려갖고 나 선거 연대 안 해. 어떻게 할 거야? 수도권이랑 진짜 100표, 200표 차이 나는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국혁신당에게 질질 끌려가요. 선거연대 안에서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이번만큼은 지난 대선도 양보했고 지난 대선에도 후보도 안 냈고 우리는 정당 지지율이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후보를 내겠다.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개싸움이야. 어? 그때는 개싸움인 거야. 민주당 당원들은 이렇게 선거 연대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에게 물론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조국혁신당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거부감이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섞이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선거 연대 이 말장난이야, 말장난. 선거를 한번 치르면요 안 좋은 감정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엿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야? 내년 총선, 그러니까 2028년 총선 앞두고는 혁신당이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28년이 되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합당을 해도 민주당이 줄 게 없어요. 총선 때는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돼요.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권에 123개의 의석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조국혁신당은 123군데의 후보를 모두 낼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 다 떨어집니다. 서울 이겨야 1000표 차이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돼요. 왜들 생각이 짧아요? 응? 지금 이렇게 본인들 정청래 끌어내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합당 지연시키고 심지어 그구들과 손을 잡았던 소나무당 소리까지 하고 있고, 그럼 총선 때는 또 합당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총선 때 합당 못하면 뭐죠? 대선이에요. 조국이 진짜 대선 후보 나오면 어쩔 건데. 조국이 민주당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참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 조국 대선 후보, 국힘당 대선 후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제2의 심상정 같이 진짜 민주당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왜 나중에 합치면 하나가 돼서 점점 시너지 효과를 보일 텐데 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키우냐 이거죠. 응? 여러분들 제가 반명이 아니에요. 반명이라서 이런 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명이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 찐명파리들 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냐면요, 이 찐명파리 새끼들 자기네들이 정청래도 버거운데 조국혁신당에서 들어와서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줄까 봐 그런 거예요. 제 말 맞죠?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들어오고 여러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이 찐명파리들이 지방선거 지네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장악을 하고 지네가 다 헤쳐먹어야 되고 2028년 공정권 지네가 다 헤쳐먹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네 마음대로 전행을 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합당 반대하는 겁니다. 응? 딴 게 아니에요.
합치면 이긴다는 거 알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시간 끌기. 응? 이게 말이에요? 조국 대통령 만들기냐? 아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하면 조국이 대통령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두 번째, 오늘 더민주혁신회의 이쪽은 제가 처리한다 그랬죠. 더민주혁신회의가 정청래 합당 제안 철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혁신인데 하는 짓은 구태예요. 어이가 없죠. 이름은 더민주혁신회의예요. 하는 짓은 구태예요. 당 지지율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 당 지지율이 어디서 무너졌죠? 하나 물어봅시다.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니들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친명 외곽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들 지금 정청래 끌어내리고 당파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는데 올인하고 있지.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당내 잡음을 없애고 당원들의 1인 1표도 반대하는 혁신 맞습니까? 응? 당원들 1인 1표를 반대하는 혁신회의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네들의 임무는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였어요. 이재명 당대표님 대선 후보로 만드는 데까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박수 칠만해요. 그 이후에 해체했어야죠. 그 이후에 해체를 안 하고 밖에서 안을 흔드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외곽 조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을 더민초를 이용해서 흔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밖에서 더 모범적으로 살고 더 밖에서 민주당 합당을 외치고 민주당 개혁을 외쳐야 되는 새끼들이, 말은 더민주혁신회의, 하는 짓은 정청래 끌어내리기. 당원들 개 우습게 보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공동상임위원장이 누구냐면 김문수,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동철, 부산 요번에 나왔다가 난리. 얘네들이 지금 합당 저지를 위한 전당원 서명운동에 착수했어요. 김문수 정신 못 차렸죠. 우리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의장인 김문수와 유동철, 이 단체를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6,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클릭을 하시고 퍼날 하셔갖고 저희가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10,000명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정신 못 차렸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방송을 하나 해줄게요. 이어서 정청래 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제 1인 1표제가 통과되고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더민초,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만든 배출한 의원들, 더민초를 방문해서 더민초 의원들과 일일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합당 토론회,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토론을 생중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혁신당과 합당 토론 과정을, 전 과정을 생중계하겠다. 당원들이 봐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토론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생중계를 반대합니다. 정청래는 토론회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숨길 게 없거나 떳떳한 사람은 남들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토론회에 강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자신감이 있냐?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고 있지만 훨씬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합당하자, 당원들에게 주권을 돌려주자, 누가 봐도 정청래가 옳거든요. 명분 싸움에서 이기니까 토론회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님이 토론 간담회 등 제안 뭐 여기저기서 하자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잡아주신 대로 그러면 일정대로 하겠다. 본인의 고집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토론회 하자 그러면 일정 잡고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해요. 그리고 혹시나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국회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 한 발짝 물러서죠. 응? 그리고 1인 1표제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정청래가 무섭도록 의외로 잘해요. 무슨 말이냐? 정청래가 무슨 법사위원장이야 라고 했던 분들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해요. 정청래가 대표가 돼서 하니까 정청래가 너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강성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세력들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뭘 잘하냐?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때로는 맞아줄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청래는 지금 맞아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정청래는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를 잘 알아요. 정청래가 할 말이 없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현주한테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말을 못해서 강덕구의 반발을 잠재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는 겁니다. 이분 왜 이렇게 정청래를 띄우시는 거죠? 가서 사과나 먹어라, 애플파이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들 정청래가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응? 왜 정청래가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짠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이 정치라는 게 오묘한 게 있어요. 야, 정청래가 무섭도록 당대표로서도 강약을 조정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청래는 단 한 번도 두드려 맞지 않았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늘 정청래라는 이름 앞에는 강성이 붙었고 공격수였어요. 근데 공격수의 강성인 정청래가 대표가 되더니 수세에 몰리고 두드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강한 모습만 보다가 수세에 몰리게 보이고 여러 명에서 다구리를 치면 사람들은 정청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말을 못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정청래는 강성이에요. 최전방 공격수예요. 근데 정청래가 맞는 걸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청래가 어디 가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타협하고 맞는 걸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당대표가 되더니 여기저기서 난사를 하고 맞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픈 거예요. 과거같이 웃지도 않고 과거같이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같이 정청래면 웃음으로 넘기고 조크로 하면서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넘길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때리면 때리는, 이현주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줘요.
강덕구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면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지켜주고 싶어요, 속상해요, 짠해요. 체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청래는 그냥 국회의원, 과거에 정청래는 그냥 당 대표, 과거에 정청래는 누군가를 지키는 호위무사, 이 정도였는데 본인이 직접 맞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맞는 순간 정청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체급을 상승이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는 지금 왜 맞으면서도 직진할 수 있냐? 정청래가 정치 원투데이 했습니까? 2004년부터 국회의원 배지던 사람이에요. 20년을 넘게 정치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정청래는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무게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고 즐거운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정청래는 엄청난 체급 상승이 된 거예요. 라이트급이었던 정청래가 한마디로 상임위원장 하나 정도 맡기면 될 만한 정청래가 지금 대선도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정청래는 그냥 당대표까지 법사위원장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청래를 다꾸 때리니까 정청래도 나중에 당대표 연임하고 대권 도전하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경기도지사가 될 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까지다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까지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폄훼하고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요. 그때 뭐가 집결하죠? 당심이 집결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잘못 없는 사람을 배지단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요,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분한 겁니다. 1인 1표제는 나를 위해서 정청래가 싸워준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 맞죠? 1인 1표제가 정청래를 위해서 싸워줬다라고 이 친명파리들은 자기 연임을 위해서 정청래가 했다라고 하지만,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친명파리 의원들과 싸울 때 많은 권리당원들은 나를 위해서 정청래가 싸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표가 대의원들 표와 동등해지니까. 내 권리가, 그러니까 가장 1인 1표가 되면 수혜자는 정청래가 아니라 권리당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진 거지 정청래가 뭐가 좋아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1인 1표제가 되는 순간 가장 이익을 본 건 당원들이란 말이야. 이제는 당원들이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대의원들 15,000명에게만 잘 보이면 당대표도 되고, 그 개파에 줄 잘 서면 그 대의원들 표를 몰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고위원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청래는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짠하고 맞고 이런 게 안타깝지만 정청래 자신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청래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다음 행보를 하는 사람이지 주저앉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정청래는 컷오프 돼도 거기서 주저앉고 당을 향해서 난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컷오프 당하면 그 다음 행보는 날 컷오프 시킨 사람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컷오프 시키면 탈당을 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탈당한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정청래가 컷오프 당하고 억울하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람들 생각과 정반대로 여의도 문법을 깨고 나를 컷오프 시킨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선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늘 공격을 당할 때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다음을 생각해요. 내 방송을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보고 있다 그러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정청래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청래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정청래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 봤습니까? 정청래가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봤습니까? 정청래가 말을 아끼는 걸 봤습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청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방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총수님은 다음을 정청래를 보시는 것 같군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한심해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총수님은 다음 대선 후보를 정청래를 생각하고 있군요. 글이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하고 갈게요. 어디 갔죠? 이 사람 개혁씨 총수님이 이재명 다음으로 정청래를 생각하고 있군요. 한심해서 한마디 할게요. 저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응원해요. 응? 지금은요 다음을 생각하면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1년째인데 무슨 다음을 정청래를 생각합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개혁씨 구태야 그건. 닉네임을 구태로 해. 구태. 닉네임을 구태로 해. 구태. 응? 지금 내가 정청래 의원을 응원해 주는 것은 정청래가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응원을 해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반대를 하고 정청래가 자기를 위해서 경쟁자인 조국과의 합당을 반대하고 당원들의 생각과 다르게 가면 저는 정청래도 구태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청래가 응원 받을 만 하잖아요. 1인 1표제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 가장 여러분들 지방선거 합당해갖고 대승을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야. 응?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 정청래 잘했다는 소리 할 것 같아? 안 해 아무도. 이재명 잘했다 그래. 민주당에서 정청래는 늘 아웃사이더야. 이번에 정청래가 지방선거를 지휘해갖고 대승을 거리면 사람들이 정청래 잘했다 그럴 것 같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찐명파리 새끼들이? 아니야. 정청래 공은 1도 얘기 안 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선거 이겼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선거 이긴 거 맞아.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얼굴 보고 찍는 선거야. 그쵸? 또 개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선거가 지방선거는요 중도 싸움 아니에요. 다가리에 등기 없으면 어디 가갖고 정치하지 마세요. 지방선거는 투표율 자체가 50% 조금 넘어요. 지방선거는 어느 지지층이 결집해갖고 투표장으로 나오냐게 하는 싸움입니다. 지방선거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연병들 떨고 있는데 어제 김남희가 개소리를 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중도가 떠나간다. 연병 같은 정치 1도 모르는 초선이 하는 소리예요. 지방선거 선거 투표율을 보세요. 50% 조금 넘으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열성 지지층 40%만 투표장에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어느 지지층이 나가서 투표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지지층 결집이 되니까 선거에 이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방선거에서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개소리는 처음 봤어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예요. 물론 중도를 잡아야죠. 정당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중도도 잡아야죠. 하지만 정당이 중도를 잡기 위해서 국힘당과 손잡고 그렇게 하는 선거가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제가 진짜 선거 전문가잖아요. 지방선거를 중도 확장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힘당 애들이랑 손잡고 영입하고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지방선거, 이번 같은 지방선거나 작년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직전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모두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도 확장은 대통령이 다 해놨어. 민주당은 개혁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미 대통령이 이해운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 다 해놨어. 오늘도 대기업 만나갖고 기업인들 고생이 많다. 사람들이 볼 때 이재용 뭐 100명 찐명파리들 10명 모여갖고 오찬하는 것보다 이재용 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만나갖고 악수하는 장면이 훨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찐명파리들 우르르 해갖고 충성 경쟁하듯이 대통령님 막 이런 거 모습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만나갖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중도가 이재명은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뭐 빨갱이 뭐 이재명 좌파 이렇게 아니라 야 이재명은 오히려 기업인들과 더 잘 지내. 이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합당 반대를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어제 김남일가 그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중도가 떠나간다. 선거 안 해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 얘기한 거 얘기해 줄게. 지방선거는 대통령 얼굴 선거예요 지금. 그쵸? 누가 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이 더 되겠습니까? 국힘당 지지층들이 결집이 더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나오고 선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발표된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늘 추세라고 얘기해요. 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실도 민주당이 유리하죠. 왜? 국힘당은 내란을 극복을 못하고 내란에서 지금 연병들을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국힘당 서로 안 찍으려고 해요. 민주당은 왜 지지층이 벌써부터 직결하고 결집을 하냐면 이번 선거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선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다라는 이 말 자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열성 지지층을 집결하는 효과예요. 그런 효과가 있죠. 두 번째, 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저런 더민주 전국혁신이나 찐명파리들 얘네들만 우리가 잘 이번에 정리를 하면 이기냐면 선거는 추세인데 이번 제가 뭐라 그랬죠?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라고 했죠.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세가 어떠냐면 상향곡선이야. 윤석열 같이 잠깐 집권할 때 40몇 프로 찍었다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50 몇 프로, 51%, 51%, 53%, 좀 51%, 52%, 53%, 54%, 56%, 60%를 뚫어버렸어요. 그건 뭐야?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로 올라가는 상태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50% 미만으로 당선됐는데 지금 당선 때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1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49점 몇 프로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이재명을 찍지 않거나 이재명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중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재명 정부 때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를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처음 저번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직접 얘기는 안 했어도 우회적으로 박찬대 출마를 못하게 했어요. 왜? 정청래는 강성의 이미지가 있고 정청래는 개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면서 왜?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내란을 청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민주당은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박찬대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왜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가 당대표 되는 것을 반대했을까? 그거 얘기해 줄게요. 박찬대가 싸우면 이재명이 지령이 됩니다. 그쵸? 박찬대가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내란 청산을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러고 막 검찰들 이재명 공소 취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싸우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모습이에요. 왜? 박찬대는 당대표감이 아니라 당대표의 위험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 그러니까 박찬대가 당대표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의 비서 느낌, 비서실장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이나 이런 게 대통령의 하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느낌이.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거는 이재명의 생각일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를 새롭게 추진을 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하고 사법 개혁을 추진을 하고 내란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제2의 특검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정청래가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 분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청 관계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대통령에게는 땡큐인 거예요.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볼 때는 정청래를 친명계로 분리해주는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생각해봐요.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받들지 않아갖고 안 한 게 있나요? 아니잖아. 오히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정청래가 지휘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조선일보가 비판을 해야 되는 법 왜곡죄, 막 비판의 수위가 높은 검찰 내란 특검 시즌 2, 사법 개혁 막 비판받는 부분들 전부 정청래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재명이 지시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대통령은 이해운을 끼안으려고 그러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기업을 살리고 주가를 올리는데 올인하는 이미지야.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이 딱 되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정청래가 총대를 메고 싸우니까 대통령이 정쟁에 휩싸이지 않는 거죠. 그쵸? 대통령이 정쟁에 휩싸이지가 않잖아. 방송 내용에 좀 맞는 채팅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가 만약에 뭐 했다 그러면 사사건건 대통령의 뜻이다가 되는 거야. 가장 싸워야 되는 시기에 박찬대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걸 반대했던 거예요. 박찬대가 당대표였으면 어떻게 해? 이게 다 이재명이 하는 거다. 조선일보 어디 모든 언론이 이게 다 이재명의 짓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라니까 오히려 정청래 당청 엇박자라는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는 둘만 알죠. 엇박자가 없다는 걸 알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청래라는 정치인은요 절대 주군을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정청래가 반청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반기를 들었다. 연병들 하는데 정청래 정치 역사를 볼 때 정청래는 늘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 때도 몸을 던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죽은 문재인 대통령 늘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친노지만 친노에서 견제받는 사람, 본인이 친문이지만 친문에서 견제받는 사람, 본인이 친명이지만 친명에서 견제받는 사람. 그게 정청래의 정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니까 저건 정청래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게는 비판받을 수 있고 국힘당과는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처음부터 원했던 거는요, 본인이 전쟁터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전쟁터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명이다 시켰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오잖아. 국힘당 무너지는 걸 보세요. 국힘당 무너질 때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윤석열이 시켰다야. 저건 김기현의 생각이 아니다. 저건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둘이는 맨날 웃을 거예요. 응? 정청래라는 분은 절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단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사를 타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다 물어봐요. 주군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누구 배신하고 등에 칼 꽂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늘 주류에게는 공격받았지만 민주당에게 칼 꼽는 거 봤냐고.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이 왜 정청래를 찬양하냐, 왜 정청래를 빨아대? 정청래가 오르니까. 저는 정청래가 오르니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찐명파리 하면서 반명직 타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박찬대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박찬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듣고 나와갖고 민주당을 지금까지 싸움 소용돌이에 만든 게 박찬대예요. 찐명파리들 어때요? 어? 민주당이 개파 총선하고 점점 뭐죠? 민주당 나오면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강훈식을 시켰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몰라요? 비서실장도 찐명파리들 시켰으면 지네끼리 다 문진석이 하는 짓 봤죠.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인사청탁하는 새끼예요. 응? 강훈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 것이지, 찐명파리들이 여러분들 비서실장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몰래 이 새끼들 지네끼리 인사청탁하고 얼마나 연병을 떨었겠어요. 어? 더 웃긴 거는 탈당하지 않는 게 더 웃겨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집권 초반이라서 문진석 인사청탁이 넘어가죠. 저거 만약에 집권 말기에 터졌으면요, 민주당 전반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받고 누가 고소고발했잖아. 난리가 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지 않았어요? 7인회라는 문진석 김병기 밑에서 하는 짓 보세요.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누구 거기에 민간인 앉혀달라. 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애가 대통령을 진짜 위한다 그러면 진짜 100배 사죄하고 민주당 탈당해서 응?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해야 되는데, 와, 원내 부대표 지키고 있는 거 보세요. 응?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몇 개월 됐다고 인사청탁한테 걸렸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였어요. 나갔어야죠. 응?
할당이 뭐예요? 오히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내 수석 부대표를 인사청탁 하다가 걸린 놈이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 국힘당과 협상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찐명팔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친명입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장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응원단이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제 같은 찐명팔이 하면서 대통령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레임덕이라고 외치는 이런 이현주를 가만둬야 됩니까? 지네가 무슨 친명이에요. 찐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찐명이냐 친명이냐 이 자체가 분열의 언어예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예요. 제 말 맞죠? 이재명 정부의 실패는 민주당의 암흑 시대예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민주당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다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코스피가 5천 오른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주식 투자할 돈도 없고 주식 투자를 안 하지만 그냥 기뻐요. 대통령 공약을 실천했다는 그 정도의 민주당 뜨거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주식은 떨어져갖고 개차반 나지만 대통령 공약을 실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이. 근데 거기서 찐명팔이 하는 애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찐명팔이 하는 새끼들이 이 분열의 언어인 걸 알면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개파 만들어갖고 사사건건 모든 국정에 참여를 하고 지네 마음대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고 2028년 총선을 내 공천권을 나눠먹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당대표 정청래를 날려야만. 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청래는 타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는 당원만 보고 원리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친명 최대의 개파 더민주 혁신의 이 지랄을 떨어도 앞으로는 당원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경선에서 그 인간들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응?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주식 투자였고 먹는 것도 없고 내 주식 떨어져도요 정말 코스피 지수 올라갔다면 기분 좋아요. 와, 이재명 얼마나 뿌듯하겠나.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 또 어떤 거지 같은 새끼가 헛소리 뭐? 로렌님이 기소를 했으니까 제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골든벨 첫째 죄명 긴글 내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자칭 공인이라는 분이 개국본 시다타파 운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정청래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정청래 좋아함. 하바리들 갈라치기 한다면 자칭 청순이 입 다무는 게 우리 민주당에 도움될 듯. 이게 지능적인 안티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한다는 틀립니다. 쉴 때는 2, 3일 방송을 안 합니다. 지금 왜 하루도 안 쉬고 방송을 하냐? 지금은 억울한 사람을 제가 못 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가 두드려 맞기 때문에 등판을 한 것이고요. 정청래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석열 얘기를 해드릴까요? 김건희 얘기를 해드릴까요? 응? 제가 저런 분들에게 오늘 이분에게는 기소유예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왜 기소유예를 하냐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소유예로 이분은 라이브를 못 듣게, 라이브에서 채팅을 못하게 영구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구 차단.
영구 차단 조치를 하면 뭐냐, 라이브에 와서 저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녹방으로 보셔라. 그냥 녹방으로 보고 싶으면 보고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되죠. 그죠? 저분은 그냥 녹방 스타일이실 것 같아서 지금은 당원 주권이 중요한 시기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합당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특별히 어떤 뭐 징계나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냥 녹방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구 차단 조치해 드립니다. 알겠죠? 네, 잠시 방송이 산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끝났죠? 무슨 얘기하다가 끊겼죠? 저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방송의 흐름이 끊겨요. 무슨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하여튼 정청래를 그 얘기했구나. 정청래 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지금 그러니까 개혁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정치는 사실상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하는 전략적 분업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대통령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질 않잖아. 그게 가장 큰 효과인 거예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화살을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왜 이러나 이재명의 보복 정치 이런 말 싹 없잖아. 제2 내란 특검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어떤 그 보복 정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굉장히 너무 잘 된 거야. 개혁과 정쟁은 민주당이 하고 대통령은 연일 코스피 5천 경제 무역 흑자 요런 이미지만 남아있고 너무 좋죠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 지금 대통령은 연일 민생 경제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연일 대통령은 왜 생리대값이 비싸냐 이런 민생 경제 하나하나 꼭 집어주고 누가 봐도 전략적 분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좀 아마 정청래 대표님은 요즘 가장 즐거운 시대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한 번도 두드려 맞지 않아 본 사람인데 두드려 맞으니까 당원들이 더 정청래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인 1표제도 부결시키려고 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이 찐명파리들 저희가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공동위원장 민주당의 현 초선인 김문수 반드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탈퇴시키고 유동철 외곽에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이 개파 청산하자고 1인 1표제였는데 이런 더민주 전국혁신회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서명운동 지금 당원 여러분들 여기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왜 안 나오니? 저걸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당원 주권 훼손과 개파 정치 청산을 위해 더민주 혁신회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 개파 정치입니다. 1인 1표 다수의 당원들이 80% 이것도 비판이 아니라 해당 행위. 이제는 개파 청산이 필요하다. 서명 요구. 더민주 전국 당원 여러분들의 서명 표현. 지금 침묵하면 개파 정치는 구분이 이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질문은 간단해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네. 아니면 아니어도 돼요. 성명 쓰고 주소 연락처 쓴 다음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쓰시면 되고 동의합니다. 제출 끝. 예, 저희가 현재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6,000명을 돌파했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 이거 서명하고 끝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종 커뮤니티 그 다음에 게시판
혼자만 하면 안 돼요. 혼자만 하면 10,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인이나 알고 있는 당원 친구들, 어떤 장원 지역, 작은 지역방 이런 데 가서 월요일 날 우리 권리당원 모임,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들이 뭉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들이 월요일 날 국회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해체를 위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모임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귀찮더라도 여기저기 퍼날러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민주당 또다시 여러분들 이낙연계 정세균계 지겹지도 않습니까? 응? 문재인계 노무현 친문 친노, 이제는 당 보스한테 잘 보여서 뺏지다는 시대가 아니라 당원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사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퍼나가 주세요. 네, 여야가 대미 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를 했어요. 뉴스는 이렇게만 나오죠, 여러분들. 1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한 거예요. 대미 투자특별법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미자가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상정 자체를 안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관세가 다시 트럼프가 25%를 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문제예요. 이게 한병도 의원이 정략적으로 한 거예요. 이 특위가 뭐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가 왜 너희들은 발의만 해놓고 통과시키지 않냐? 라고 불만을 표하면서 관세 올렸던 것을 다시 낮추는 거죠. 그러면 왜 전격적으로 국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합의를 해줬을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명분이 없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가 국힘당의 발목에 의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기업 정당을 내세웠던 국힘당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친기업 정책을 펼쳤던 국힘당이 현대, 삼성이 무너지고 사실상 본인들과 더 맞는 정당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주류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본질은 삼성공화국이에요. 삼성, 현대, 대기업들의 적이 되는 게 국힘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버틸 여력이 없죠. 버틸 여력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가 비준동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철회를 한 거예요. 국힘당이 이렇게 양보만 하는 정당은 아니죠. 그럼 국힘당은 무엇을 얻었냐? 제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를 했어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뭘 처리하려고 그랬냐? 법 왜곡죄, 그 다음에 사법개혁, 여러 가지 개혁 법안 2개는 오늘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민주당이 검찰 사법개혁에 관련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국힘당이 이번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5일날 2개를 처리한다 그랬죠. 오늘 민주당은 이걸 처리 안 할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급하다고 했던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를 해주고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은 거예요. 왜? 검찰개혁 법안이나 사법개혁 법안은 언제든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이나 사법개혁 법안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리해요.
근데 이 대미투자법은 이미자가 상정을 안 하면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개혁, 국힘당도 명분을 줘야 되니까. 국힘당도 대미투자법을 합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국힘당에서도 그 원내 지도부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은 이번 5일이나 이쪽에서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걸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국힘당이나 이미자나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맞섰죠. 맞섰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뉴스에는 이면에는 민주당의 양보가 있었고 국힘당도 본인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나면서 연일 뉴스에서는 해외 일정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 10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사실 이유는 청년들 채용, 올해 채용 규모를 그러니까 경력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입사원 위주로 채용을 좀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신입사원들의 채용이 늘어나면 대통령의 성과가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미투자법 같은, 사실 대미투자법 같은 걸 통과시키면 직격탄으로 바로 관세가 인하되면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의 완전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내 재산이 몇 천억씩 늘어나 있는데 얼마나 이재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겠습니까? 해외 일정이고 나발이고 대통령이 부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16만 원짜리 가면 이재용의 주식 가치가 3배가 오른 겁니다. 만약에 3조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던 이재용이가 10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재용이가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겠어요. 아침마다 재산이 증식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외 일정보다 대통령이 부르면 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업의 총수들은 본인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기업의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당연히 뭐 몇 명 정도 채용한다. 10개 그룹에서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 34,200명은 신입 채용이다. 신규 일자리가 34,200명. 이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 기업 가치 올라가지, 재산 올라가지, 주식가는 연일 날라가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못합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파리 의원들 청와대 가갖고 사진 찍고 수십 명 악수하는 모습보다 이재용 삼성회장과 기업인들과 따뜻하게 서로 바쁘신데 이번 이렇게 무역이 최대 흑자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인들 덕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 새로운 법원행정처장 박영재가 오늘 출석을 했어요. 이 박영재가 오늘 혼쭐 났습니다.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영재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을 했던 당사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습니까? 윤석열이 조이대가 추천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장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이자가 한 겁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헌법 법률에 따른 판결이었다.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는 반대한다.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박영재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응? 이런 인간을 이 사법부가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센 거예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인간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해요. 법원 행정처장은 뭐냐? 대법관 출신 중에서 대법관 업무는 하지 않지만 법원 행정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겁니다. 인사권까지. 사실상 조희대가 임명하는 대로 다 인사를 해요. 2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아직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있다. 갈 길이 멉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인 선거권마저도 박탈하려고 했던 놈이에요. 이런 놈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짓거리들 보니까 한심해서 그래요. 사실상 대선이 사라질 뻔했잖아요.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날아가면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저들이 짜놓은 한덕수 대선 프로젝트로 넘어갈 뻔했던 사건이에요. 오늘 법사위 대비전을 했는데 사법부가 대선 개입했던 명백한 사건이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자도 사실 처단을 해야 되는데 지네가 판결하니까 처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를 통해서 저렇게 잘못된 판결을 한 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게 법 왜곡죄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란의 힘 장동혁이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대통령 맹비난하고 영수회담 가짜예요. 대통령 나랑 직접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수회담 이런 거는요 사실 군사 독재의 산물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영수회담 이런 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대통령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민중 시대예요. 이 영수회담이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걸로 말을 고쳤으면 돼요. 이재명 정부가 8개월 동안 해체와 파괴를 하고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고 내란이 정리돼 가고 있죠. 그러면서 특이한 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고1부터 이제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1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강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수화가 됐으면 그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낮추자고 해도 그렇게 반대했던 국힘당이 이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교실에서 정치 난장판이 벌어져요. 아직도 그건 좀 걱정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안 받아주니까 뭐 상관없고 한마디로 위기의 장동혁 대통령 만나서 돌파구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 연령 낮추자 뭐 이런 것들 뭐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 이제 누구죠? 한동훈이 찍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한계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찍어내십시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는 땡큐니까. 윤리위에 배현진을 제소했어요. 배국상. 배국상이 윤리위, 국힘 윤리위에 제소된 거는 제명 반대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개싸움을 해라. 응원을 하겠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배현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냐? 그 배후에는 고성국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성국 TV에서 고성국이가 이 배현진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모든 브레인은 고성국이에요. 고성국이가 사실상 윤 어게인이 약해지니까 지원군으로 이제 국힘당에 입당을 한 다음에 지금 고성국이 하자는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고성국이 들어오자마자 전두환 노태우의 어떤 국힘당에 뭐 사진을 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판 붙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극우들이 점령한 국힘당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씁니다. 오늘 이제 고성국이가 누구를 공격했냐면 조선일보를 공격해요. 방우영, 조선일보의 시조라고 했는데 방우영이가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흑역사거든요. 조선일보의 흑역사를 꺼내고 사실상 조선일보도 극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이잖아요. 조선일보는 한동훈이를 밀고 있는데 조중동은 한동훈을 제명하면 안 된다. 한동훈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어젠다인데 지금 고성국과 이제 조선일보가 서로 브레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싸움이 벌어지냐? 늘 여태까지 국힘당의 어떤 정치 어젠다의 주도를 조선일보가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조선일보에서 어제 비판함은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아침에 그대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조선일보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고성국과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붙은 것은 보수의 어젠다를 극우인 고성국이 이끌어가니까 조선일보도 그에 맞춰서 점점 조선일보 조중동의 말빨이 안 통하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땡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 개발 의혹 항소 포기했다라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검찰의 반발이 나오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비리는요. 이게 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2013년에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동규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서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의 재산상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검찰은 이 대장동 사건 위례 어떤 개발 비리 의혹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겨냥을 하면서 유동규를 겨냥을 했는데 이게 2022년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에서 유동규를 잡아요. 위례 신도시 하면서 느닷없이 2023년도에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해요. 이재명 결국은 최종 보스인 이재명 대통령 걔네가 볼 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억지 기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들 좀 제가 읽어드릴게 좀 보셔요. 유동규가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무죄 선고하느냐?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배당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끝났다. 공소시효도 끝나고 이 사건을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유동규, 남욱 다 지금 정영학 다 무죄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 사건을 유동규를 잡기 위해서 위례개발 비리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검찰의 억지 기소였죠. 검찰의 항소 포기란 거는요.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반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1심급 무죄의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항소하면 나중에 검사들 다 죽어요. 항소해갖고 결국 무죄가 나오면 나중에 민주당은 이거를 다시 특검이나 이런 것들로 수사를 할 수 있죠. 오히려 검찰은 이번에 검사들,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은 항소 포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누가 봐도 조작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남욱과 정영학과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증언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 검찰이 확보한 증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 자체가 공소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유동규의 증언, 남욱의 증언, 정영학의 증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별도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동규, 남욱, 정영학은 검찰이 기소장에 썼던 그 증언과 다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자체가 공소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공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면 이거는 이번 사건 항소 포기했다고 검찰이 들고 일어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고 일어날 조짐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